특히 사회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프리랜서로 시작하시는 분들 공부하면 앞으로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 SEO에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마케팅 처음부터 광고비를 쓰지는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는. 쇼핑몰을 키우기 위한 SEO 핵심 전략.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검색어를 검색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유튜버이자 비즈니스 코치 류지안님을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또 이커머스 종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분명히 도움될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류지안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홍콩에서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은 류지안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주로 이제 온라인 사업이랑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업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SEO, 그리고 뭐 온라인 사업, 뭐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트래픽과 매출을 일으키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 그래도 본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은 거를 기반으로 이제 본인의 새로운 또 파이프라인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계기가 조금 궁금해요. 제가 사실은 IT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는데, 하다가 예전부터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욕심을 좀 내다가, 그러다가 예전에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IT 관리자, 이런 IT 프로젝트 진행하는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SEO에 대한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SEO 오딧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보다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보다가 SEO 쪽이 테크니컬한 용어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거를 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그게 좀 저는 재밌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됐어요. SEO 전문 회사에서 일을 좀 하다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씩 클라이언트 직접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 이게 다 히스토리가 있네요. 저는 당연히 그냥 SEO 쪽을 완전 전문화해서 계속 그쪽으로 오신 건 줄 알았는데, 비즈니스 코치로서 그리고 수익 및 부업이 있다면 월 평균 매출과 어떤 수익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공유를 사실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제가 컨설팅 업무를 할 때 제가 이메일 칼럼을 운영을 하고 블로그도 쓰고 하는데, 제가 특히 사회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프리랜서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SEO를 공부하면 앞으로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 앞으로 취업 걱정이 없다라고 과감하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SEO 컨설팅 쪽은 사실 좀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제가 3개월짜리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3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가격이 1,000만 원대 이상 나오거든요. 아주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청구를 했던 건 당연히 아니었고, 처음에는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가 이제 조금씩 계속 올렸죠. 그래서 조금 올려보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이만큼 청구를 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이유는, 그렇게 청구를 한 다음에 제가 실제로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을 못 드리면 그럼 그냥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매출이 올라가면 이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그런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ROI가 정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조금씩 더 올리고 조금씩 더 올리고. 근데 우리가 SEO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SEO에 대한 정의를 아직 안 짚고 넘어갔어요. SEO 정의가 뭔지 확실하게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SEO라는 거는 구글, 네이버, 빙, 야후, 여러 가지, 전 세계 여러 가지 검색 엔진 이런 사이트가 있죠. 자, 그런 검색 엔진 사이트에서 우리가 가서 어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입력을 하죠. 자, 키워드는 그런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이제 검색 결과가 쭈르륵 나오는데, 이 검색 결과 페이지를 줄임말로 SERP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가장 상단에나 아니면 옆쪽에 보통 이제 광고 부분이 나오고, 그 부분은 이제 키워드 광고로, 그 부분은 내가 돈을 내고 약간 구입할 수 있는 영역이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 말고 이제 돈을 내고 절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오르게닉 영역 부분이라고, 오르게닉 영역
부분에서 이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웹사이트 구조, 웹사이트 콘텐츠 자체를 최적화하는 거를 SE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 자체를 SEO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검색 최적화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이 구글 SEO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 입점한 그런 이제 이커머스 셀러보다는 자사몰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워드프레스로 무언가를 기사를 발행하거나 컬럼을 발행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사실 이커머스도 분명히 SEO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서비스나 아니면 뭐 IT 소프트웨어 회사나 사실 가격대가 높을수록 저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커머스는 조금 더 전략이 복잡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커머스도 그렇고 B2B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공략하는 잠재 고객이 정보를 많이 검색을 한 다음에 신중하게 그 구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 콘텐츠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적합한 그런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이게 B2B건 B2C건 어느 나라건 사실 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홈페이지 툴 중에 뭐 윅스라든가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최적화가 가능한가요? 그런 것도 대부분 가능한데 사실은 플랫폼에 따라서 최적화를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플랫폼은 보통 워드프레스는 웬만한 게 다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드프레스 기반을 짱이야 많이 워드프레스. 맞아요. 네. 추천을 드리고 이제 만약에 해외 쪽 특히 많이 생각하시는 이커머스 사업자라면 저는 무조건 쇼피파이를 추천을 드려요. 보통. 쇼피파이. 네. 근데 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구글로 검색하는 빈도수가 더 늘어나고 있고 근데 실제로도 지금 네이버에서 구글로 조금 이동하고 있는 편인가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몇 년간 계속 이 데이터를 보면서 추적을 했거든요. 해외에서 검색 엔진 점유율 조사를 했을 때 항상 구글이 1위예요. 되게 엄청난 비중으로 뭐 70%, 80%가 한국에서 구글이 1위다라고 나오고 한국 웹사이트, 한국 회사에서 조사한 거는 반대예요. 네이버가 1위예요. 근데 사실 누가 맞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이 공략하는 국가가 어딘지 그다음에 그 잠재 고객 성향을 파악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검색 엔진 사이트가 어디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거기를 공략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요. 네. 류지아님의 그런 이런 직업은 네.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조금 위협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챗 GPT 때문에 내 직업이 조금 더 돋보이게 된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챗 GPT 때문에 SEO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는 분들은 이거를 정말 200%, 300% 활용을 해서 앞으로 돈 버는데 트래픽 끌어오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되게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챗 GPT나 이런 AI 기반 마케팅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뭐랄까 트렌드를 이제 관심이 없거나 뭐 그거는 AI는 미래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가야지만 한마디로 돈이 어디로 가는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진짜 저 요즘에 수익형 블로그도 좀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챗 GPT로 쓰니까 금방 써요. 그죠. 그래갖고 내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완전 세상이 바뀔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네. 진짜 많이 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위협적인 요인인지 기회인지 좀 궁금했었어요. 이제 수많은 이제 직장을 다니시고 경험도 많이 쌓으시다가 SEO라는 작업을 이제 류지아님께서 딱 시작한 시기는 언제시며, 요거는 또 이제 얼마나 업력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 거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켓을 진행을 해보셨을까요? 네. SEO를 사실 시작한 거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운이 좋게도 여러 가지 마켓을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마켓을 해보면서 배운 게 정말 다 다르구나. 예를 들면 미국, 호주 뭐 같은 영어를 쓰니까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대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SEO라는 거는 언어랑 관련이 깊다 보니까 잠재 그 오디언스의 사실 그 취향 자체, 그다음에 선호하는 단어 이런 게 다 달라요. 문화가 달라서 네, 그런 문화 거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시장에서 되게 핫한 마케팅이 뭐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미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인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되게 의외실 거예요. 왜냐면 왜요? 미국에서는 지금 텍스트 마케팅,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이게 되게 핫해요. 그좀 약간 좀 역행한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이커머스 운영하시거나 미국 시장으로 물건을 이렇게 파는 게 중요한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근데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 SEO와 구글 SEO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언가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아무래도 검색 엔진 알고리즘 자체가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판단한 결과로는 이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글 SEO를 공부하면 좋다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엔진 업계에서 1위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다른 검색 엔진사들은 구글의 행보를 항상 지켜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구글이 알고리즘 방향을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따라가느냐 느리게 따라가는 차이가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들을 말씀드리면 저는 네이버 검색 엔진이 가는 방향은 사실은 구글이 가는 방향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업계나 사실은 1위를 선도하는 업체가 뭔가를 움직임을 바꾸면 나머지 업체들은 2, 3위, 4위, 5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구글 SEO를 공부하시면 유리하고, 또 하나는 전 세계 2위 검색 엔진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전 세계 2위 검색 엔진은 유튜브입니다. 아, 유튜브구나. 네. 물론 이제 콘텐츠 종류가 동영상이라는 점이 다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두 번째로 활용되는 검색 엔진은 유튜브입니다. 둘 다 구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유튜브 SEO를 구글 SEO의 원리를 적용을 하면 이거는 사실 동영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SEO를 아시면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으로 네. SEO가 가장 중요한 건가요? SEO는 글쎄요. 마케팅 예산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광고도 하시고 SEO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SEO만 하시라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왜냐하면 그게 광고랑 SEO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게 다르잖아요. 광고의 장점은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인데 SEO가 가져올 수 있는 조금 다른 장점들은 뭐가 있냐면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SEO를 통해서 유입된 그런 방문객은 장기 고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서 입증이 된 그런 비교 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SEO에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아직 많이 없으시면 처음부터 광고비를 쓰지는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는 광고비를 쓰기보다는 콘텐츠를 만드세요. 자, 콘텐츠를 만드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콘텐츠 마케팅인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처음에는 아마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추측에 의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잠재 고객이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플랫폼 하나를 정하세요. 그게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웹사이트, 블로그를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지만, 블로그를 웹사이트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셔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를 딱 정해서 하나를 일단 파세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무료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다 보면 이제 반응이 올 거잖아요. 만약에 무료 콘텐츠를 여러분이 계속 올렸는데 1년 동안 올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제 플랫폼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내 잠재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은 그 플랫폼을 쓰지 않는다는 증거, 혹은 여러분의 콘텐츠가 너무 별론 거예요. 그러면 콘텐츠를 더 잘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콘텐츠를 잘 만들 수가 없으면 광고도 잘 돌릴 수가 없어요. 광고도 결국은 광고 안에 콘텐츠가 있어요. 이 콘텐츠가 별로면 사람들이 광고이든 무료이든 안 봅니다. 근데 이게 이 안에 콘텐츠가 재미있거나, 또 아니면 정말 정보가 들어있거나 어떤 가치를 주면 이게 아무리 광고라고 해도 보게 되죠.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고 내 잠재 고객이 어떤 성향의 콘텐츠를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초보자가 광고비를 지출하는 거는 사실 없어지는 비용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쌓아간다는 느낌이고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찐 실력자가 맞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중간중간에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쇼핑몰을 키우기 위한 SEO 핵심 전략이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쇼핑몰의 사실 플랫폼에 따라서 SEO 전략이 많이 달라지긴 해요. 근데 이게 플랫폼을 어떤 거를 쓰든지 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분들이 제 SEO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대화도 많이 해보고 해보면 좀 많이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한 가지 집착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좀 멀리 봐야 되는데 멀리 보고 넓게 봐야 되는데 시야가 좁아지면서 그럼 더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쇼핑몰이 유튜브 마이크 이런 종류의 마이크를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사업자분들이 딱 처음에 생각하는 키워드는 당연히 유튜브 마이크겠죠? 혹은 유튜브용 마이크 추천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훨씬 더 창의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키워드는 모든 사람이 다 공략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마이크를 파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단순히 유튜브 마이크 이런 키워드만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 조사하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키워드 조사 도구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시면 이제 관련 키워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잠재 고객에 대해서 잠재 고객 심리를 파악해야 돼요. 단순히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사고 싶으니까 그 사람한테 마이크를 팔아야지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검색어를 검색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 마이크를 사려는 사람은 지금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콘텐츠가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유튜브 구독자를 빨리 모을 수 있는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모으려면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 됩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정보성 블로그 글을 올리면서 마이크는 이 마이크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링크를 넣어주는 거죠. 괜찮네요. 뭐 사실 근데 유튜브 마이크가 꼭 유튜브를 찍을 때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고 네. 뭐 동영상 강의를 할 때도 어쨌든 스피커로 전달되는 것보다는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된 거 하면서 좀 더 옆으로도 퍼질 수도 있고 수직적으로도 퍼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네. 드리고 싶은데 특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분들은 상품 카테고리 있잖아요. 상품 카테고리 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상품 카테고리 페이지를 최적화를 잘 해주시면 거기에 정말 많은 트래픽과 결국 돈이 모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만약에 여러분이 쇼피파이 쇼핑몰을 쓰신다면 쇼피파이에서는 이 컨셉이 콜렉션 페이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 페이지인데 상품 카테고리 페이지에 키워드 작업도 해주시고 키워드를 무조건 때려 넣으시라는 게 아니라 키워드 이제 최적화 작업을 해주시고 정말 단순히 상품 카테고리 페이지가 상품이 나열된 페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블로그 글을 쓴다는 느낌으로 거기에 콘텐츠 최적화를 해주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카테고리 페이지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표님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비 0원으로 매출 2배, 3배 올리고 싶다면 꼭 보세요라고 하는 그 멘트의 영상이 있었어요. 네. 해당 영상에 나왔던 방법 네.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일단 광고비 0원으로 이제 트래픽을 올리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끈기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방법을 쓰시면 다음 주에 바로 매출이 2배 올라가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게 또 지금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전략이. 근데 지금 대부분의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서 블로그를 이미 시작을 하셨거나 이렇게 하다가 말다 이런 상태인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이제 회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글 애널리틱스를 딱 여신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가장 계속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특정 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을 찾으신 다음에 그리고 그 글이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다른 새로운 글을 쓰셔도 되지만 현재 있는 글을 네
글 분량이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1000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트래픽이 많이 유입이 잘 되고 있으면 이거를 1000자가 아니라 3000자로 늘리세요. 그리고 3000자로 글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키워드 작업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SEO 작업을 하실 때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면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을 같이 넣어주시면 더 유리해요. 근데 또 하나 주의하실 부분은 이미지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이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물병을 딱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가 쫙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이미지를 내 웹사이트 콘텐츠에 올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말고 귀찮더라도 물병이 담겨있는 그림을 내가 그리거나 아니면 사진을 내가 직접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이미지를 같이 올리시면 SEO에 훨씬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실패하거나 혹은 또 가장 매출을 좀 많이 도와준 클라이언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재밌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SEO를 하면서 계속 SEO만 해본 건 아니고, 제가 사실 저도 마케팅을 좋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사실 가장 안 좋았던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페이스북 광고를 운영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iOS 그 변경 그것 때문에 그 터지기 전에도 사실 뭐 별로 제가 효과를 본 적이 없었고, 터진 다음엔 특히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사실 터지기 전에도 매출이 올리는데 도움이 되긴 되는데 제가 원하는 정도만큼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별로였고, 인스타그램이 역시 핫한가요? 또 시장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또 동남아의 어떤 나라들은 틱톡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틱톡 광고도 그렇고 광고 아닌 그런 오르게닉 트래픽도 지금 틱톡이 엄청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좀 인스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올린 사례는요? 많이 올린 사례는 제가 최근에 컨설팅 작업을 했던 것 중에서 매출이 거의 한 7배가 올랐고, 그 트래픽은 광고를 전혀 쓰지 않고 11배까지 올랐어요. 근데 저 좋은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확 뛰는데 이게 걸린 기간이 2주밖에 안 걸려요. 광고 없이 2주밖에 안 걸리는데 이게 매출이 7배가 오르고 이렇게 트래픽이 11배가 오르는 사례는 사실 되게 드물거든요. 그렇죠. 운도 좀 거짓말 같은 사례인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단순히 SEO만 이제 적용을 한 게 아니라 SEO 플러스 저만의 다른 거를 합쳐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분야예요? 분야는 세일즈 퍼널에 대한 사업을 하시니까 구매 전환 뭐 이런 건가? 네네. 그래서 구매 전환까지 일어나는 과정에 이 1년의 과정을 이걸 다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흐름을 만드는 거를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런 부분이랑 같이 SEO랑 같이 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와, 진짜 오늘 류지아님을 모시고 진짜 많은 질문을 해봤는데 제가 진짜 질문 정말 준비 많이 해왔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과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1, 2년 전만 해도 그냥 돈 많이 벌고 일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었고 최근에 가족상을 당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제가 되게 많은 그런 자아성찰이랄까? 그런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뭐 무엇을 정말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게 사실은 내가 즐기면서 일을 하고 사람이 언제 죽을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에만 집중해서 내 인생이 일로만 이렇게 채워지지 말고 자,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도 챙겨가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개인들을 위해서 정말 뭐 프리랜서나 1인 사업가, 코치 이런 분들이 자기 사업을 더 이제 다듬어 나가고 이제 더 돈을 많이 벌고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랄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기여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내가 너무 재밌었고요. 예. 내가 처음에는 긴장했었는데 이제 투트랙님이 너무 질문과 이제 대화를 너무 자연스럽게 이끌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 저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 질문 드린 것밖에 없는데 구독자분들에게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류지안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